및 시 발언입니다. 제목: 재심주차 무기징역 구형 공안검찰 웬 말이냐. 지금부터 47년 전 1974년 10월 5일 서슬퍼런 군 보안사가 박기래 선생을 북벌 체포, 감금으로 억압한 후 살인적인 무자비한 고문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통해 강압적인 받아쓰기 허위 자금을 받아내며 조작 기소한 국가폭력 만행에 대한 재심사건 무죄선고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 진정서 및 1인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통해 3년간 억울함을 깨지놓은 재심 청구인 아산 박기래 기념사패 회원 및 동지들과 법원에 제출한 시민탄원서 인적사항 상영인 및 초매인들로서 박기래 선생의 뜻과 무죄 취지 재심 청구의 억울함에 동의하고 응원하는 국가 권력의 주권자인 시민단체 대표들과 수천 수만 명의 시민활동가 및 각계 민주시민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판지연 방해 및 능력 행태와 고 박기래 선생 재심 사건조차 재판장이 지적한 대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으로 무자비하게 천인을 공로할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과거 유신독재 유신헌법 악법 적용 및 인용한 공안검찰의 적반하장격 파렴치한 무당함을 바로잡고 과거사 청산 차원 등의 취지에서 재판장의 명령으로 마감기한 8월 11일에 제출한 검찰 구형 이유서를 보고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반박성명을 작성하느라 며칠간 수련한 기자회견 진정서를 보완해 1인 릴레이 시를 발언합니다. 검찰의 매우 부당함과 매우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억울하게 사형 방면을 받고 17년 억고를 치르신 피 맺힌 고 박기래 선생과 47년간 죄를 이어 박해를 당한 한 맺힌 유족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박기래 선생 재심 사건의 검찰 행태 및 무기징역 구형 주탄과 무죄선고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본 1인 시위 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 박기래 선생은 1926년 가난한 소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홀로 주경야독하면서 학문을 익히신 지식인이었고 1946년 이후에는 몽양 여운영 선생을 도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으며 1968년에는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제를 결성하였으며 군사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화 및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또한 경범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준법 시민으로서 늘 단합을 강조하신 신념 때문에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통일이 그분의 염원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민족 자주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던 분은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국가 권력 군부안서는 1974년 10월 5일 간첩이란 누명을 씌워 불법 체포 감금한 후 구타, 정기고문, 물고문 등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한 고문 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받아쓰기 허위 제보를 받아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그 허위 제보를 근거로 하여 박기래 선생께 749합 746호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박기래 선생은 2012년 1월 14일 세상을 떠나셨지만 유족들은 고 박기래 선생의 피 맺힌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위해 2018년 12월 10일 서울고법 2018 제로 1살호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 재심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단사의 서정 재판장이 최대한 결론내라며 사실상 공소사실 및 구형정전 취지조차 무시한 채 3년 가까이 걸린 박기래 선생 재심사건 진행 도중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며 사건 검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원래 변론을 정결하려 했던 2021년 3월 25일 절심기일을 지연시켰고 이어 2021년 5월 18일 절심 공판에서도 또다시 재심사건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구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장이 재심 개시와 재판까지 늦어져 죄송하다고 여러 번 반복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 것 없이 무소불위 남용과 관행적인 독선 수법 형태로 결심 기일을 5개월 이상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며 무죄 취지 재심 개시 재판을 매우 부적절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재심 잡고 선고 일주일 남기고도 제출하기로 한 서명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6월 30일 선고 6일 전에 보안사 작성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인 법정 진술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범자들의 부합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 라는 취지로 억울하게 17년 녹고를 치른 박기래 선생께 또다시 무죄취지 재심에 반하는 천일공날 무기징역형 구형을 농가 없는 2페이지 의견서로 단람대처하며 박기래 선생과 유족들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7월 6일 선고 6일 전 제출한 검찰의 2피짜리 무기징역형 구형에 대해 변호인이 지적한 대로 매우 부적절하며 이례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권론에서 8월 11일까지 제출하라 명령하니 검찰은 마감기한인 8월 11일 구형 이유서 17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형 이유서 17표는 재판장의 증거 능력과 임의성이 없는 것을 최대한 권론에는 사실상 공소사실 및 구형 명령 취지 등의 명령한 3가지를 무시하며 제출되어 역시 너무 부적절하고 모순된 위협한 부분이 많고 과거 유신독재 유신헌법 악법으로 회귀한 부시대 반민주 반시민 반민족적 방법범 등을 정의하여 어떨결에 2피짜리 무기징역형 구형 의견을 제출하고 변호인이 지적한 대로 재판장이 매우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명령하니 검토 미진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는 공석한 변명에 급급한 구형 이유서로서 정치 검찰 개혁이 왜 시급한지 알 수 있는 유한검찰 접해 개판하며 정치한 반박 서면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만 발췌하여 법정 진술부터는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자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천 페이지 원심 기록 중에 존재하는 공동 피고인들의 자필 항소 이유서와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지 않아 원심 법정 진술조차도 억울하고 부당한 허위 자백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작 기소를 근거로 진행되어 임의성과 신빙성이 전혀 없는 진술이 기재된 공판 조서임을 모르는 검토 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 시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지극히 법리적이지 않은 부당적 정치적 견해이고 당시 공소사실 및 재판과정 당위성 등과 헌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검찰이 이주의 근거로 잡는 박기래 선생과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술이 짚어렸던 보안사로부터 불법 체포 강금을 당한 채로 너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걸세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살인적인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임의성 없는 결과이며 이후 검찰에서조차 고문과 폭행을 당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받아쓰기 허위 자백에 당시 불법 체포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란 군부안상을 수감한 결과 수사 검사가 원심 법정에 참석해 신문하였고 피고인은 공포심이 극에 달할 때 또다시 군부안상에 끌려가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비인권적인 무자비하고 천인공날 묘판 과정에 억압된 신병 상태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수사와 재판이 사소한 것이라며 임의성과 증거 능력이 있다 개본할 수 있는지 검찰 의견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박기래 선생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이미 고문폭행과 가혹행위로 조작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는 점은 동사건 원심사건 기록에도 충분히 분명히 나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 고문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받아쓰기 허위 자백을 받아 조작 기소한 본 사건은 1974년 10월 공중파 TV 뉴스를 2주간 장식했던 조작 사건인데 매우 불법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낸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형한 사건이며 사형집행 2명, 의문사 1명 등 4명이 당시 억울하게 죽고 시신은 자료에 실려 나왔으며 유족은 자살로 화장되는 듯 온갖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47년간 피맺히고 안 맺힌 사건으로서 고 박길의 선생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 및 유족들은 명백한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 대변자나 가치하는 판사는 과거 정치 공작의 가해를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100배 청구를 사과하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계속 턴터미진 남용과 아전인숙적 의견으로 부적절하게 재판을 지연하고 농락하며 방해하다가 적반하장격으로 무책임하게 농고 없는 부실한 2페이지 의견서에 이어 17페이지 이유서조차 재판장 명령 3가지가 무시된 급급한 농고로 무기징역 구형을 유지하며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과 47년 피맺힌 피고인 측이 개진한 억울한 무죄치지 결심조차 또다시 짓밟는 것이고 정의와 공정과는 동떨어진 관행적인 부당한 행위이자 박길의 선생과 유족을 2번 죽이는 만행입니다. 박길의 선생은 본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고 판사들의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와 국가권력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사죄하며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국가가 민주국가로서 안전한 것입니다. 이상 유족 및 동지들과 민주시민들이 발뻗고 나서서 공안검찰 행태 및 구형규탄 및 무죄선고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재심 청구인 및 민주시민 기자회견 진정서를 국가와 언론에 알리며 낭독합니다. 1921년 8월 4일부터 대통령, 정부, 지방자치, 정당 등 각계 기관에 보낸 걸 아산 박길의 기념사업대 평화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4.3 대조항쟁, 인천 행동하는 양식 민간양식수 후원회, 전북민주동호회,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애국애족 국민기도회, 남북경청통일농사협동조합, 한국민들내도서관, 통일뉴스, 경기대명예교수, 성공회대, 창립교회, 코너스톤교회, 민통선평화교회, 법무부 민채야, 마성민족민주열사 노역관리단, 4.16 안산시민 안산통일포럼, 직전민주주의연대 통일민주협의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민주인권기념관, 여순항쟁 등 아산 박길의 선생 무죄선고 명예회복 촉구를 위한 재판부에 제출한 이 시민 탄원서 인적사항 서명인 1137명과 박길의 선생 추모인 및 박길민주 시민활동가 일동 감사합니다.